선생님들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챕터 하나 볼게요. 저는 이제 의료원하고 중앙병원, 아산중앙병원 이렇게 있었었고 지금 현재는 구로천 특등병원에서 검진센터에서 사후관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네? 참구로 특등병, 참구로 특등병원. 네.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일하셔요? 여기? 아니 성안인데 태안? 태안에도 제가 그 구로병원에서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수검진팀이에요. 선생님들 특수검진 받으시잖아요. 그죠? 예, 특수검진팀에서 제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 대산. 선생님은 대산에서 일해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하나투탑? 하나 재작년인가 하나 엄청나게 많이 오셨었는데 재작년에 하나토탈 개인적으로 많이 한다던데 선생님 오셨네. 자, 이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 보이시나요? 본인 얼굴 같지 않아요? 내 얼굴이다 생각하셔야 되는, 그죠? 예, 상대방 얼굴을 보면 이런 얼굴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찡그린 얼굴을 하다 보면 내 얼굴이 상대방한테 보이게끔 해서 서로 일할 때 보면 이런 얼굴보다는 이런 얼굴이 낫겠죠. 보시면서 웃는 얼굴 보면은 서로 일하고 싶고 서로 이제 일 하는데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는 하잖아요. 자기 아내의 얼굴이 이런 분 있어요? 내 아내는 얼굴이 이렇다.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이런 얼굴이에요? 이거 바깥에?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넣을 건데요. 이거는 옛날에 IMF 시절에 어떤 한 남성인데요. 남성인데 일을 하다가 IMF를 맞으면서 일자리 없어지면서 나는 정말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기다 바탕으로 두고 영상을 찍었던 분인데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 생각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너 자꾸 울면 고추 떨어진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는 남자가 혹은 어른이 라는 말로 남자들에게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교육해왔고, 그렇게 감정을 거세당한 남성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본인의 마음을 낯설어합니다. 중장년 남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14.33%로 11.78%의 여성에 비해 높은 상황. 그럼에도 전문가의 상담 치료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데요. 그때 당시 생각은 그때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뭐든지 사업에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싶은 생각이 다 되게 다르네요. 근데 이제 투자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참고. 돈도 잘 벌어야 하고 가족에게도 잘해야 하고 착한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세상은 남자들에게 슈퍼맨이 되길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 금리도 비싸고 막 그때 대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아주 거지가 되다시피 형제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안 보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 과연 그들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을까요? 조금은 버겁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미처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과연 그들의 행복은 무엇일까?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 주변 아저씨들의 이야기 속에서 남자의 행복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행복이 어떠세요? 본인들의 행복이 느껴질까요? 별로 얼굴 쪽에서 보면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의 사업 아마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보통 퇴직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55%, 일하는 즐거움이 35%인데요. 사람들은 어쩌다 보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퇴직을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경제력이 55%래요. 그리고 나만의 즐거움은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퇴직 되신 혹시 선생님 퇴직 경험해 보셨어요? 아직 퇴직 안 하셨고 지금 언제 퇴직하세요? 아직 몰라요? 무진장 그냥 쭉 연장이에요? 보통 우리 나이들 보통 기준은 40대 후반에서 50대 되면 거의 다 퇴직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느 정도 선에서 퇴직할까라는 생각들은 한 번 정도 해줬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사무쳐가지고 너무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현재 내 시간에 충실히 느껴서 미래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5가지 퀴즈가 있거든요. 한번 선생님들이 나는 이거를 맞추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퀴즈 채널이고요. 5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당신이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일까요? 2등. 제 수업 한번 들어보셨나요? 강의 안 들어봤어요? 잘하시네요. 2등을 추월하면 2등이고요. 1등을 추월해야 1등이 되는 거죠. 보통 1등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집에 가서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꼴등을 추월했어요. 그럼 꼴등 추월하면 몇 등일까요? 꼴등 추월하면 1등?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 꼴등은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꼴등 추월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꼴등을 추월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잘 푸셨을까요? 원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꼴등은 추월할 수 없구나. 자, 3단계 있습니다. 3단계는 의외로 영인의 아버지는 딸만 총 5인데요. 5명의 딸 이름은 모두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다면 나머지 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래도 이틀 동안에 앉아 있었던 느낌이 살짝 오긴 하네요. 우리 앉아 있다 보면 좀 머릿속에 공부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긴 하네요. 영인의 아버지니까 영인.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서 영인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4단계 들어갈게요. 4단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가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송아지라고 하죠. 그러면 말이 나오면 그렇죠. 망아지죠. 망아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가 나오면요? 개새끼도 있고 강아지. 네. 자, 그렇다면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닭이 나오면은요? 병아리. 좋아요. 병아리. 네. 조금 되시는 분은 계란. 그렇죠. 예, 닭이 그렇죠. 정답은 알. 알이죠. 달걀. 우리가 호랑이 먹는 그 달걀. 잘들 풀고 계시는 거고. 자, 마지막 단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5단계. 5단계 마지막으로 한번 잘 풀어보세요. 큰 운동장에 달팽이가 있는데요. 달팽이가 이상하게도 운동장을 왼쪽으로 돌면 90분이 안 걸리지만 오른쪽으로 돌면 1시간 반이나 걸린대요. 왜일까요? 이유. 네, 맞아요. 90분이나 1시간 반이나 똑같은 시간이죠. 어떻게 잘들 풀어보셨어요? 되는가요? 회전이 돌아가요? 자, 머리 회전 잘 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 분도 있네요. 자, 퀴즈했고, 자, 이제부터 학습 목표 머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개념을 이해해서 응급상황 힘든 원칙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 소생술 아시죠? 우리 가슴 아파,
가슴 압박 몇 번 해야 돼요? 아시는 분? 빨리빨리 대답하고 넘어가요. 몇 번? 20회인가? 120회? 가슴 압박 몇 회? 1분에? 1분에? 30회. 네, 120분 어떻게 맞춘 거냐면 1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1분이 60분인데 60분 동안 참 60초. I am sorry입니다. 죄송합니다. 1분이 60초죠? 60초인데 60초를 가슴 압박을 할 때 속도를 60초의 속도가 아니라 100회에서 120초의 속도로 30회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20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슴 압박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잖아요. 100회에서 120초의 그 속도를 가져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서 30회를 하라는 얘기죠. 30회 가슴 압박. 그리고 인공호흡은 몇 번을 해요? 2번을 합니다. 인공호흡 2번. 근데 요즘에는 인공호흡 안 하고 가슴 압박만 해요. 가슴 압박만. 왜냐면 인공호흡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슴 압박만 하셔도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AED라는 거 자동 재생기 그거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갖다가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로 요즘에는 뭐 아파트 단지에도 있기도 하고 이런 건물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세동기 쓰면 좋기는 해요. 일단 가슴 압박하다 제세동기 오면 바로 제세동기 하시면 돼요. 자, 기본 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네, 제세동기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이름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동으로 심장을 충격을 줘서 사람을 살린다 라고 해서 자동심장 충격기. 기도폐쇄에는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출혈이나 쇼크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개념 원칙,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기도폐쇄, 출혈과 쇼크 이렇게 챕터를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응급처치는 무엇인가 볼까요?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진료받기 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처치. 그런 게 또 뭐가 있어요? 이거 가슴 압박. 또 뭐가 있어요? 하인리인법. 하인리인법 아세요? 하인리인법은 목에 걸렸을 때 기도폐쇄가 일어났을 때예요.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 손 한번 볼까요? 어떤 식이냐면 손 하나를 주먹을 쥐어서 여기 보면 오목가슴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딱 대고 얘를 이걸 감싼 상태에서 툭 하고 올려야 돼요. 툭 하고 올려야 되는데 하인님이라는 사람이 기도가 폐쇄가 된 사람을 목에 뭐 사탕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뭐 걸렸을 때 기도 폐쇄가 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알갱이가 톡 튀어나오면서 사람이 살았더라. 그래서 하인님이라는 사람이 하인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너무 어려워 말이. 그래서 간단하게 사람들은 뭐로 하느냐? 복부 밀어내기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복부 밀어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부는 예 하는데 한 번 오면 될까요? 한 번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몇 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여기서 심장 그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이제 애니 인형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습했으면 좋겠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인님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하인님법도 실습했으면 좋겠다. 실습했으면 좋겠다. 없어요? 없슈? 그러면 대답이나 빨리빨리 좀 해줘요. 실습 안 하고 싶으면. 여기 우리 지금 저 강의할 때 실습하라고 했거든요. 가슴 압박 여기 애니 놓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가슴 압박하고 30회 하고 하인님법 둘이 짝지어가지고 복부 밀어내기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다며. 그죠? 안 하고 싶죠? 제가 근데 시범은 보여드릴게요. 인형으로. 대신 수업 빨리빨리 지나가게 대답 잘하실 수 있죠? 그럼 박수 5번만 쳐봐요. 자, 그럼 빠르게 좀 쳐보세요. 자, 실습하고 싶다는 사람 손뼉 치세요. 우리 선생님 제가 잘 가르쳐 줄게요. 자, 안 하고 싶은 사람 손뼉 쳐보세요.
같은데요?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세게 쳐보세요. 안 하시고 싶은 사람. 아, 제가 봤어요. 손뼉 안 치고 선생님 실습하고 싶은 거 맞죠? 실습하고 싶은 거죠?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사정에 따라서 제가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응급처치의 목적,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대한 시간에 정상 내지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응급처치라는 얘기죠. 자, 응급처치의 주의사항인데 착한 마리아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마리아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응급 환자를 구했어. 예를 들어서 가슴 압박을 했다 합시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가슴 압박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가슴 압박을 해서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럼 내 책임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든 거예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형사적으로 문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사마리아인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의, 선의 이거 아니죠. 자, 응급처치 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구조자의 안전 획보. 먼저 획보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 이산화탄소에 걸렸어. 연탄가스라든지 내가 그 상대방이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동치미 먹여야 돼요? 예? 이거 어느 분이죠? 동치미가 아니라 환기 좋은 곳으로 일단 확보를 해야 되죠. 바람, 공기 통하는 곳으로.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상황에 따라 추가 도움 요청 여러 명이면 할 수 있고요. 음식물 금지. 의식이 없을 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식 없을 때 먹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환자 자꾸만 의식이 없어지는데 엄마 조금만 먹고 가 누워있는데 계속 물 주고. 혹시 그런 드라마 보셨어요? 못 봤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계속 물 주고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계속 주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의식이 없을 때는 물 음식 먹여서는 안 된다. 응급처치 시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 부상자 운반 시 주의해야 되겠죠? 고정을 시켜야 되죠? 이송 시 119 감원원 차단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요 프로그램을 왜 영상을 넣냐면 조금 약간 선생님들이 지루할까봐 한 젊은 20대의 남자를 60대 정도 되는 가정으로 가고 있거든요.